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영상 자서전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시간에는 제4회 세계 카프대회, 베린 카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베린 장벽의 붕괴, 동서독의 통일,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18년간의 유럽의 선교를 마칠 때까지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벽이 무너진 것은 89년 11월 19일이죠. 장벽이 무너지는 배경은 그 고르바초프하고 관련이 많이 있죠. 고르바초프가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호네카라고 하는 서기장이 있었는데, 이제 동독의 개방과 개혁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독일도 할 것을 이제 권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개방 정책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을 헐어버렸어요.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소련의 그런 개방 정책을 좀 받아들여서 빨리 국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리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를 통해서 소위 그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을 헐어버리니까 그리 쉽게 이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독의 소위 그 그 동독에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은 많이 이제 그 서유럽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것이 독일 통일의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8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런 그 동독 내에서 그런 탈출이 소비에트 유니온이 이제 와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크렌처라고 하는 동독의 서기장에 반대하는 많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진행이 됐어요. 되니까 크렌츠가 조금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행을 제재하는 조치를 완화하는 그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뭐냐면은 그 당시 동독이나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서베를린이나 서독이나 그걸 가려면은 그게 보통은 베를린 체크포인트라고 그 미군이 지키는 검문소를 통해서 되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동독에 있는 참 머리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뭐 증명서 같은 거 끊어서 간다 하더라도 어려우니까, 거기 체크포인트 말고 동서독 국경을 통해서 쉽게 맞으면은 서독을 갈 수 있는 그 여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민심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때 사바보스키라고 하는 대변인이 있었는데, 대변인이 여행을 갔다 와서 갑자기 크렌츠로부터 그 조치에 대한 그 발표를 맞으면 이제 그 대변인이가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걸 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모든 국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조치는 국무회의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자가 언제부터 그 조치가 시행되냐니까, 투모로우라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일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면 국무회의 결정도 안 한 내용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맞으면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세히 공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국경을 통해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이용하는데, 그 체크포인트 찰리라든지 제한된 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국경이 많이 있잖아요. 폴란드 국경도 있고, 체코 국경, 이런 국경을 통해서 여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는데, 그 사바우스키가 그런 맞으면은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내일부터 국경 된다면은 그 내용을 또 기자들이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날린 거예요. 오보를 한 거예요. 오보는 뭐냐면, 어떻게 말했던 간에
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오보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모든 국경을 통해 자유스럽게 서독일이나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반신반의하면서 베를린 장벽 쪽으로 공기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발표가 나오고 그래 루머가 또 막 나오면서 이미 동서독을 지키는 그 체크포인트 첼리에 그 국경 수비대가 이미 포기했다, 없앴다, 뭐 이래서 막 이제 군중들이 이제 브랜덴부르크라고 유명한 베를린에 그 있잖아요. 그쪽으로 향해서 막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의 관중이 막 뒤에서 국경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왜 맞는 거냐?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래서 막 지키는 사람은 뭐 몇 명이니까 수천 명이 갑자기 밀어붙이니까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은 그 국경 수비대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갈기든지 아니면은 포기하든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디 갈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그 군중이 밀어붙여가지고 맞으면 국경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와 해가지고 망치 들고 나와서 그냥 깬 거예요.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나도 망치를 들고 나가서 베를린 장벽을 같이 깨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 나는 그래서 이게 내가 베를린 카프대회 끝나고 아버님에게 테피스트리를 선물했는데 거기 보면은 마이트 가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장벽을 깨는 그 테피스트리예요. 내가 지난주에 보내줬잖아요. 그게 꿈이 된 거예요. 섭리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89년도 8월 31일 날 발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가마가마한데 그때 발정식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을 해방하는 시기예요. 해방하는 시기 뭐냐면은 그게 참모님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8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 껴있는 거예요. 클레임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신방 차리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그 사이에 끼어들으면은 부부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창조한 아담 헤아를 완성된 아담 헤아를 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소원인데 그게 안 돼. 그래서 팔정식이라는 것은 참부모님이 종적, 횡적 8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서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없습니다. 승리한 기준에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페이퍼 타이거야.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웃어. 난 그 말 나올 때 정말 웃겠다니까. 참 하나님? 그럼 친구가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참 가짜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하지 못한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식이 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이 내적인 거지만 그것이 89년 8월 31일이에요. 그때서부터 11월 9일이니까 불과 2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이런 참부모님의 내적인 승리, 팔정식에 대한 승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베를린 장벽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것은 서독도 원치 않고 동독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고 소련도 원치 않았던 일이에요. 서독에서도 갑자기 동서독이 통일되면은 거기에 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바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니까 독일로서는 많은 통일 부담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네버런문이 나에게 준 미션은 3,000명의 유럽 카프 멤버들을 데리고 가서 베를린 장벽을 부시라고 했는데 베를린 장벽은 모든 시티의 제리코다. 모스크바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다. 그렇게 내가
카프대 개시대 연설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미친놈이 그 당시에는 냉전이 확고할 때인데 베른 장벽을 부순다는 사람이 독일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동양 청년이 내가 37살 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장벽은 부수지 않았지만 내 미션이 컴플리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을 데려가든 혼자 가든 그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장벽을 부수는 건데 아버님이 나에게 준 미션 장벽은 무너뜨린 역사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해석한다면 내적으로 해석한다면 외적으로는 베린 카프데를 통해서 아버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결론에 근데 카프데 끝나고 갔더니 아버님이 나한테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섭리의 중심국을 독일에서 불란서로 옮길까 내가 생각했더니 그 당시에 그 독일의 불란서 루팽이라는 보수주의자가 우리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많이 해서 아버님이 굉장히 루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딸이 지금 루팽이에요. 이번에 나온 루팽인데. 그래 아버님이 그 당시에 불란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도 그렇다고 그러래 만약에 이번에 카프드에서 지면은 내가 섭리의 4개국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인데 한국, 일본, 불란서, 미국으로 바꿀까 했더니 독일에 있는 영계가 총동원되고 너희들이 잘 싸워서 그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냉전시대의 자유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축복해 줬는데 내적으로는 그만큼 베린 카프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팔정식이라는 그 89년 8월 31일 날 코디악에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학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도 원치 않고 동독도 원치 않고 러시아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았던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베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린 장벽을 효진님이 기도하던 장벽을 내가 그 자리에 깼어요. 정확하게 깨서 그걸 반토막을 내서 하나는 참부님에게 하나는 효진님에게 선물로 드리고 여기 있다 나올 거야 아마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그래 그 장벽은 내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 그걸 갖다가 지금 천보원에다가 낼까 어디다 줄까 고민이 있는데 그 효진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를 깬 거야. 우리 독일 카프 멤버들 가자. 그래 망치도 그냥 지난번에 나왔지 햄바도 깨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장벽이 무너지는 상상도 못하는 역사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89년도 2월 1일 날 세계일보가 창간이 돼요. 창간이 되는데 곽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당신이 그 세계일보 독일 지사장을 맡아서 하게 되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제 언론인이라는 그 프레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그 당시에 독일에 갔는데 그 누구도 내 비자를 해결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베하라는 우리 공장이 있어가지고 김계환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도와주면은 간단할 텐데 그분도 무슨 사정인지 안 도와주고 독일 카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버님이 한국 카프한테 원세 상사라고 하는 기업체를 하나 해줬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 그걸 갖다 홍대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후에 그 원세 상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는데 좀 그것이 불미스럽게 그걸 하던 사람이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개인 걸로 하는 바람에 없어요. 난 그때 참 마음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독일에 가서 원세 트레이드 앤 트래블이라는 그 아버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여행사 겸 무역회사를 만들었어요. 내가. 근데 독일은 이게 뭐냐면 독일의 그 재무부라든지 외무부가 다 달라서 비자가 없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초청을 해서
내가 이제 독일 비자를 받아가지고 독일은 비자를 줄 때에 처음에 6개월을 줘요.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1년을 줘요. 1년 있다가 또 1년을 줘요. 그래서 총 비자 받은 게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줘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여기 와서 3년 동안 사고 안 치고 잘 치는 사람은 사고 안 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철저하죠. 예? 사고 치는 사람은 사고 치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이까지 영주권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 곽 회장이 그런 제 얘기가 들어왔는데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거 좋습니다. 나는 그걸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은 첫째는 내가 세계일보 독일 그 지상을 맡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유럽 카프 회장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타이틀을 갖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격이 된다. 응?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네? 그 두 번째는 나는 신문을 잘 모른다. 세 번째는 교민사에 기반이 없다. 그리고 곽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 곽 회장의 추천을 내가 거부하고 그 당시 독일에 있는 한인 회장 윤남수 씨라고 코로나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 그분을 독일의 세계일보 지사장을 시킨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결과적으로 세계일보가 1년 만에 조중동 한겨레 국민일보 5개 신문사를 한 사람이 그걸 했어요. 지사장을. 그거보다도 세계일보가 더 많이 했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도요. 그 아버님이 나한테 가끔 너 나와서 세계일보 그거 얘기해보라고. 그 내가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어렵고 옳은 길을 통해서. 마다면 그 독일의 교민의 기반이 있고 또 옛날에 한국일보를 지상했던 그 사람을 내가 세워서 내가 물심양면을 도와줘서 세계일보하고 뭐 쌈도 하고 막 이래서 결과적으로 1년 만에 세계일보가 독일 내에서 완전히 조중동 한겨레 국민일보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부수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민사회든지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어떻게 독일에 가서 사관기가 그렇게 했는가. 그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그 지도자들한테도 너희들도 사관기한테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편리하다고 그래서 내 기자도 해결하고 그 잘못하면 가짜 기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프레스맨도 아닌데 그거 하면서 이제 그거 다 편하지. 어디든지 뭐 기자 그거 프레스 카드 내밀면.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그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사람을 찾아서 맡기고 도와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세계일보가 이제 처음에는 독일, 나중에는 유럽 전체에 세계일보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해가지고 세계일보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일보 그만두고 유럽에서 그만두고 세계일보 사장할 때 독일에 가서 세계일보 사장배 골프대회를 3번이나 했어요. 전 독일에 있는 사람 다 와서 그 대회에 참석하고 여기 하면 사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일보를 아마 그래서 내가 세계일보 사장으로 왔을 수도 있어. 아버님이 볼 때 독일의 그 교민사회에서 그렇게 세계일보로 갔다가 늦게 시작해서 1년 만에 조중동 국민 한겨레 신문을 추월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아버님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않았나 내 생각에. 그래서 나중에 세계일보 사장을 추천할 때 아버님이 아마 그 생각이 왜냐면 그 후에도 뭐 지도자 회의 때마다 너 상황이 나와서 그 세계일보 얘기 좀 해보라고. 예? 그 아버님이 그만큼 평가를 이제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은 이제 1990년 10월 3일 날 한국 개천절 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 통일의 현장에 서서 그 글이 내 책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 글을 써서 내가 이제 그 한국의 통일세계에다가 보내서 그 나왔고 이번에 이제 뭐 심정문학에 내가 데뷔를 해서 스필가로서 이제 등단했는데 거기에도 그 글이 나왔어요. 심정문학 이번 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일된 순간을 내가 담담하게 글로 이제 썼던 건데 그때 독일이 월드컵을 또 우승했어.
그래야 통일이 될 때에 월드컵 우승해서 그냥 천지가 참 무너지는 가운데 거리에 행진할 때 나도 그냥 같이 그 사람 어울려서 막 그냥 이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독일 통일될 때에 그 감격을 글로 썼지만은 그때 우리가 이제 독일 카프 이제 멤버들이 같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독일에게 통일을 주셔서 이거 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 나한테.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한국의 통일에 원하는 젊은 한국 지도자로서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한국이 언제 통일될 것 같으냐? 한 3년 내에 통일될 것 같다. 근데 내가 뻥친 거지. 3년이 뭐 90년도인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 감격에 대한 내용은 내 책에 있으니까 글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 내가 문학가라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탁 써서 했으니까 한번 그거 읽어보는데, 그래서 어떤 간에 독일은 통일되고 그 통일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은 흘러 이제 92년도에 여성연합대회가 이제 열린 다음에 그 어머님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참부모 선포를 하라고 이제 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노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유럽은 일대 회장은 김용희 회장이에요. 제가 갈 때 김용희 회장이 계시다가 한 3, 4개월 만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김영휘 회장이 이대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내 생각에는 91년도 말인가 91년 초에 홍성표 씨라고 일화 사장 하다가 한국협회장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버님과 겹사돈이었어요. 홍성표 회장의 아들이 홍진인데 이제 예진님의 남편이었고 그 사람의 동생이 이제 홍난숙인데 효진님의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겹사돈이고 한국협회장까지 마치고 유럽회장으로 와서 정말로 대단할 때지. 그래 그분이 이제 내가 모셨던 3대.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1대, 2대, 3대를 다 모시고 제가 4대 유럽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제 그분이 나한테 그전에는 내가 중부 유럽 교구장도 하고 김원표 선생님 밑에서 뭐 부회장도 했는데 그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본격적으로 나를 유럽 부회장으로 시켜서 통역도 다 하고 그분 말씀 내가 통역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92년도를 지내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92년도 여름에 이제 참부모님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전 세계를 하면서 어머님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알래스카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알래스카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나도 갔는데 그때 나는 이제 이미 87년도 베린 카프 대회에 내가 아주 영웅이 된 사람 아니에요. 출세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젊은 나이였지만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예뻐하고 한국에 가면은 아버님이 뭐 챙기고 뭐 그런 입장이었어요. 또 어머님도 효진님을 모시고 베른 카프대 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저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을 무렵에 알래스카로 불러서 이제 그때 알래스카를 가서 90년도 여름에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지내고 이제 그 당시 어머님이 미국에서 대회할 때마다 아버님 모시고 연결해가지고 그거 다 듣고 또 뭐 이 행사 끝나면 뭐 빅토리 셀러브레이션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오기 전에 유럽의 4개 나라에 4개 대회를 준비하라.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4개 나라의 수도에 어머님 대회를 이제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다 그걸 셋업을 해놓고서는 아버님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어머님이 이제 1차 그걸 마치고 이제 알래스카에 돌아오셔서 이제 어머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아버님도 뭐 그냥 환영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때 이제 오셔서 정식으로 이제 환영대회 하는 그 모임을 하기 전에 김효일 보좌관이 나를 부르더니 그 사회장 그 유럽에 4개국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님이 8개국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깜짝 놀랐죠. 4개국인데 8개 도시를 하라고, 4번을 더 하라고 해서, 어휴, 갑자기 그 한 말씀 어렵긴 어렵죠. 이렇게 이제, 근데 그때 어머님도 갑자기 유럽 4개국에서 8개 도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효율 보좌관한테 나를 불러서 내 의견을 물어본 것 같아.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갑자기 4개 대회에서 8개 도시로 하려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 정도 했단 말이야. 나는 아무 생각도 안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미팅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서 아버님이 나오셔서 막 하더니, 상황님! 네! 일어나라고! 그 일어났대. 너희놈! 네가 유럽에서 8개 도시 못한다고 그랬어!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아니, 뭐하니? 아버님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너희는 뭐 새끼 말이야. 이거 뭐 난리를 쳐대, 뭐 변명도, 나는 또, 우리는 또 성질이 있는 사람 아니야? 계속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뭐 내가 그러면, 그래 더 화를 막 내는 거야. 그 옆에 김준무 씨가 있다가 막 바지가랑이를 하면서,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갑자기 천당의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이야, 난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몰라. 어머님 네가 어머님 만나서 못한다고 그랬어! 누구 새끼! 정확히! 아버님 얼마나 그냥 하는데 뭐, 살이 벌벌 떨 정도로. 아이고, 나 어머님 만난 적도 없거든, 나는. 그래서 막 난리를 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1번 여성녀라! 하나씩 돌아가면서 막 그냥 아버님 혼내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작전이야. 나를 혼내켜서, 맞으면 어머님을 몰아붙이는 아버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부터 잡는 거야. 물론 이제 아버님은 오해도 있었지. 막 그래가지고 나는 녹이 빠져서 갑자기. 천당의 지옥으로. 그래서 이제 그 대회가 끝났는데, 그 아버님이 지도에다 하나하나 소리 지르는데, 나같이 혼난 사람은 없고, 내가 그냥 그 말이 요즘 말하면 개박살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집회 끝났어. 난 어리 빠진 거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내가 말이야, 여기 온 사람들에게 500달러씩 돈을 주겠다고, 줄 서라고! 그래, 이제 그 상태에 또 줄을 서는 거라, 돈을 달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래서 그 말 끝나자마자 그 디터한테 너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8개 도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순간에 아버님 돈을 받으면서 아버님 한 번 더 주십시오. 왜? 아버님 지금 그 대회 때문에 독일 책임자가 아까 갔는데 그 사람도 갖다 줘야 되지요. 했더니 없으면 그만이라고. 안 주시오. 그래서 이제 나만 500불 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아버님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광이 노래 부르라고! 내가 노래가 나오니까 쓰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막 노래가 안 나와서 막 소리를 악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땅바닥에서 밥을 먹고 아버님은 요만한 상에다가 부모님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했더니 상황기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갔더니 봉투를 주면서 이거 너 어제 달라던 거 갖다 주라고. 500달러 내 달라는 그때 주는 거야,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님, 어제는 아버님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어머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님에게 가서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김효율 보좌관이 그걸 물어봐서 갑자기 4개 도시에서 8개국을 하라면은 어려움이 있단 말을 했지만 내가 언제 어머님을 만나서 대회를 못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버님. 그 아버님이 막 이제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버님, 저 사관계는요. 아버님이 휘발유 깡통을 들고 불속에로 들어가라면 들어갈 사람이지 그 비겁하게 꽁무니 빼서는 아닙니다.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니까 아버님도 막 껄껄 웃으시고 이제 저기 어머님도 웃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혼나고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버님한테 가서 어제를 들먹거리면서 말이야 휘발유 깡통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밥 먹다가 막 이게 그래서 아버님이 김진문이 그 당시 세계성위원부에 이제 근데 오늘부터 말이야 유럽은 사관계가 책임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유럽 홍회장이 있는데도 오늘부터 그 공문 보내라고. 그때 이미 아버님이 나를 유럽 회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내가 김정은 씨만 공문 보낼 필요 없습니다. 홍 회장이 계신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 대회만 유럽을 홍 회장이 편찬하시니까 제가 맡아서 하라는 걸로 해서 하겠으니까 공문 보내지 마십시오. 이래서는 이제 그 모든 게 그래 그때 오히려 아버님이 나를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 전화위복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혼났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제 일을 들먹거리면서 아버님한테 어제는 그게 아버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 이래서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아버님은 오늘부터 사관계가 유럽 책임자라고. 그 말은 이미 아버님은 구두로 나를 유럽 회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했지만은 나는 깊은 생각에 홍익 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홍익 회장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도 홍익 회장한테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 대회 기간 동안에 홍익 회장이 편찬하시니까 유럽을 책임지고 대회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 오시는데 내가 어머님 홍익 회장님이 건강에는 뭐 좋지 않아서 계셔봤자 짐만 될 것 같아서 한국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 회장은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가시고 내가 부협회장으로서 유럽 전체를 맡아서 어머님 대회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92년도에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서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 하기 전에 아버님께 제가 배락을 맞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어머님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 이게 공항에서 이제 이건 아마 그때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93년도 사진인데 이건 이제 그 스코틀랜드 갔을 때 어머님 모시고 찍은 그런 사진이고 이게 비행기 이건 알바니아 갔을 때 이제 알바니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협회장 하고 있잖아요. 알바니아. 대회 끝나고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사인해주는 장면. 영국의 그 유명한 영국의 그 테임즈강의 그 다리에서 이제 찍은 사진. 요거는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독일의 1000마르크짜리 돈에 나오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방문했을 때 이제 어머님하고 갔었는데 이제 시어목 선생님이고 거기에 이제 그 수녀가 선전하는 뭐 그런 어머님하고 옆에 앉아서 이제 뭐 있는 이건 이제 아마 승리 대회할 때 내가 보고대 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어머님하고 다정하게 걷던 한 장면. 이건 승리하고 나서 이제 내가 유럽 대표로서 이렇게 이제 그 만사니까 어머니 하는 거 참부원이 만사하는 장면인가 봐. 그러니까 어머님이 고개를 구하고 있잖아. 우리는 만사하는데 어머니 손목 잡고 무슨 뭐 하여간 요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유럽 회장으로 취임할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나와 곽 회장 놓고 일본에 하시모토 시바노마 상을 이렇게 놓고 그 부부를 불러서 이제 너희 세 명이 유럽을 맡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1993년 11월 27일 날 체코 대회 끝나고 어머님이 떠나시면서 대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8개 대회를 맞이하게 돼서 또 뭐 4개 도시 하기로 했지만 아버님 말씀이 계시니까 아버님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어머님도 갑자기 그 아버님 작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몇 개 나라 하라고 했다가 하면서 합이 참 느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하상은 유럽의 4개 나라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8개 도시 하라니까 어머님도 부담이 되니까 그 피터 킴을 불러서 사원기를 불러서 한번 그 의견을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피터 킴도 어머님 뜻을 알으니까 저를 만난 다음에 어머님에게 사관계가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머님 그 말을 딱 빼버리고 사관계가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버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나는 어머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어머님을 만나서
팔게 되어버렸습니다라고 한 걸로 아버님이 이해를 했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내가 예뻐해 줬더니 말이야. 그게 난리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을 한 거지. 어머님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피터 김이 사관계가 그러는데 그럽다니까 그 말로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사관계가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사관계가 그러겠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은 또 성질이 급하시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난리를 그래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그냥 정말로 박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8개 도시 대회를 했는데 진짜 그때 어머님도 그때 처음으로 저를 잘 알지만 직접 아버님 남기신 가운데 이제 유럽 책임자로서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자고 대회하고 여행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어머님이 어떤 때는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정원주 보좌관한테도 원주야 너는 따라오지 마. 나 사관계하고 둘이 쇼핑할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나하고 둘이 쇼핑하고 그때 옷도 막 사주셨어요. 지금도 어머니 사주신 옷 같은 건 뭐 이런 있는데 그래서 그때 참 어머님과 꿈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베를린에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를린에서는 공산당들이 막 준동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베를린에 이제 그 힐튼 호텔을 우리가 예약을 해서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또 힐튼 호텔에 갔다가 폭파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대회를 못한다고 그래서 전날 밤에 뭐라고 하냐면 힐튼 호텔에서 대회를 못하겠다. 막 폭파한다고. 그래 어머님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곤란하니까 낫더라고요. 사회장 아버님께 전화 걸어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라고. 나는 얼마나 어려워 또. 그 전화를 걸어서 아버님께 아버님 상황입니다. 내일 베를린 그 대회가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데 호텔 측에서 소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파한다고 그래서 장소를 지금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럴 수 저럴 수 없지 했더니 나더러 어머니 바꾸라고. 너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그런 결론이 장소 없으면 텐트에서 하라고. 그래서 아버님인데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힐튼 호텔 측하고 뭐 싸워서 결국은 힐튼 호텔에서 허락을 해서 무사히 베를린 대회를 마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잘 모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통일돼서 91년도인가 그때 동독지에 가서 축구를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십자 밴드가 이제 끊어졌어요. 근데 그건 정식 축구장은 아니고 이제 약간 이런 밭 같은 데인데 그 축구를 하다가 툭 이제 마지막에 슈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수비가 막으니까 공을 탁 스톱했는데 공이 물컹해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걸려서 이제 무릎이 십자밴드에 끊어져서 프랑크푸르트 포송해서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병원이 오토페딕 정형외과가 유명해요. 그리고 한국에 유명한 전북에 있던 누구야 이동국이도 거기 와서 수술한 그 병원인데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한 몇 시간 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무릎이 이제 내가 부러지는. 그래서 김범 선생님도 그때 이제 독일 프랑크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나한테 야단을 치고 왜 축구를 하지 말았는데 하냐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느냐고 그러면서 나더러 앞으로는 축구하지 말으라고. 좀 약간 이제 나무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내 생각에 그 당시에 큰 꿈을 꿨는데 꿈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제 아마 그런 탕감을 또 치르는 일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내가 무릎을 다 못 꿇어요. 그때 당시도 기도할 때마다 참부모님이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무릎을 했는데 지금도 다 하지 못해. 그래서 참부모님 순회 오시는데 내가 또 능청 맞아가지고 참부모님 앞에서 참부모님 저는 참부모님 앞에라 하다가 무릎은 못 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뭐요? 그 어머님 한참, 너 무릎 수술했지? 그러니까, 그 아버님한테 그 참분이 앞에 무릎을 못 꿇는다니까 얼마나 아버님이 놀랄 일이야. 그 내가 이제 농담은 아니고 이제 아버님께 이제 완전히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 꿇으면 궁뎅이를 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다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던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농담한 건 아니고 하여간 사실을, 진실을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그래서 대회를 잘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대회를 마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성연합 대회를 마친 다음에 전 세계 40개국에 참부모 선포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40개국인데 어머님이 될 수 있으면 유럽에서 많이 대회를 하자. 그 이유는 어머님은 사관기만 보면 안심이 된다는 거야. 그 당시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사건이 많잖아요. 대회가 부족하고 인원 동안 실패하고 그러는데 유럽에 와서는 제가 그걸 너무 조직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어머님이 굉장히 마음이 그 어머님 말씀에 내가 사관기만 보면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갔다가 유럽에 와서 제 얼굴만 보면은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유럽 35개 나라 중에서 24개 나라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는 중동에 속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가 이제 제가 그리스도 뺏어왔죠. 그리스가 유럽 문명의 출발지인데 어떻게 그리스가 중동에 속하느냐 그래서 제가 뺏어와서 35개국인데 이 그리스 포함해서 25개국에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반 이상을 어머니하고 매일 먹고 자고 모시고 다니고 차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노래도 뭐 많이 부르고 하여간 그래서 그 당시에 꿈 같은 그 유럽 대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님하고 정이 많이 들었죠. 어머님도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각 나라에다가 어머님 도착할 때서부터 그걸 다 매뉴얼을 보내요. 도착하면 공항에 몇 명 나오고 나올 때는 어떤 거 준비했고 나오고 또 호텔에 와서는 몇 명이 서 있고 몇 명은 호텔 방 앞에 있고 다 해서는 지시해서 하고 어머님은 비누는 이런 비누를 준비하고 뭐 다 그걸 내가 파악해서 좋아하시는 비누 향까지 다 해서는 쫙 해서는 그걸 딱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도 빵꾸가 나. 그러니까 그걸 딱 고쳐서 그 다음날 그 다음 밤에 다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군대식으로 그걸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그 될 거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그럼 어머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머님이 내가 알아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좀 불편하게 하시는 건 다 그걸 다시금 고쳐서 메뉴를 딱 보내가지고 쫙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일사불란하게 군대 내 장교 출신으로서 했던 식으로 쫙 하니까 어머님도 이제 뭐 가는 나라마다 착오도 있고 뭐 동원도 안대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유럽 대회를 다 어머니하고 이제 해서 95년도에는 93년도에 꿈 같은 대회 어머님을 모시고 유럽 25개국의 대회를 할 때에 정원 좀 보장을 하고 이제 뭐 어머님하고 이제 저하고 공항에 쇼핑센터도 많이 가고 뭐 이제 중간중간에 유명한 관광지도 가서 사진도 찍고 이래서 이제 그때에 참 어머님하고 정이 봐야 돼. 근데 그때 유럽은 뭐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까지 다 했어요. 그 대회를.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동원해야 되지. 식구뭐 20-30명 되는데 어떻게 인원을 700-800명 모시느냐. 옆에 나라에서 그냥 버스 내가지고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어떻든 간에 해야 되니까. 그 룩셈부르크 대회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가는 차에서 이제 어머니 기사가 있고 내가 앞에 타고 어머님이 이제 타시고 각 회장이 이제 타고 이제 수용차로 가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유럽에는 남캐도 홍 회장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유럽 회장을 임명해야 되겠어. 곽 회장한테. 그러면서 누굴 임명할까? 그러니까 곽 회장이 뭐 지금 현재 사광기 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우선 부회장을 임시로 임명하고 나중에 아버님께 제거를 받으시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냥 사광기를 임명하자고. 그것은 뭐냐면 그 전날 밤에 아버님과 전화로 다 얘기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광기를 제4대 유럽협회장으로 임명한다고. 근데 그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1대 협회장이 김용희 회장이죠. 2대가 김은표 선생이죠.
두 분 다 삼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홍익엽 회장은 아버님 겹사돈이었죠. 30가정 중에서도. 그 홍익엽 회장 어떤 면에서 볼 때는 3가정 이상의 그 힘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1800가정인데 그 30가정 다음에 70가정도 있고 124가정도 있고 44가정도 있고 30가정도 있고 근데 1800가정인데 갑자기 1800가정인 나를 또 그 사람도 전부 다 한국 회장을 다 마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유럽 회장, 4대 유럽 회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머님께서 우리 교회의 세대 교체의 효시로서 내가 사관기를 유럽 회장으로 이제 임명한다. 그 대신 발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차에서 결정이 되고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곽 회장한테 나를 골리느라고 곽 회장, 통일교회에서 사관기 나이에서 사관기보다 출세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곽 회장이 없지요 어머님. 사관기보다 출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 너는 내가 출세시킨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너는 내가 출세시킨 사람이다. 요즘도 내 그걸 가지고 어머님께 좀 어머님 그 당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많이 써먹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보고를 했지만은 출세시킨 사람이 이 사관기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 그 대회를 다 이제 마치고 마지막 대회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체코 그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졌잖아요. 나눠졌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말을 하지 말고 내 대회가 끝난 날 12월 27일인가 그래요. 그거 보니까 그날 유럽의 300명의 지도자를 불러라. 그래 그 사람들이 어머님이 마지막 대회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사관계를 제4대 유럽 회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래 어머님하고 이제 우리 임명만 알고 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 몰랐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대회에서 어머님 40개국 대회 유럽 마지막 대회를 체코 프라하에서 대승리 가운데 잘 마치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전체 유럽 지도자를 모이라 해놓고서 어머님이 내가 사관기를 제4대 유럽 협회장으로 임명한다. 이 사전이에요. 그게요. 하면서 하시모드라고 1800가정 일본 사람인데 미스터 아베가 데려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시바누마는 그 삼척 가정인데 굉장히 와세대가 나온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수련할 때 보니까 미스터 사가 일본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봐도 그렇게 미스터 사하고 일본 지도자들처럼 사이가 좋은 데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사관기를 회장 두 사람을 어시스턴트로 임명을 해서 함께 이렇게 달을 올라오라 그래서 그 자리에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로서는 갑자기 그 김명희 회장, 김원별 선생, 홍성표 회장의 뒤를 이어서 제4대 유럽 회장으로 임명받을 때 제 나이가 43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회장을 맡게 된 것이 1993년 11월 27일 프라하대에 마치고서 유럽 회장으로 맡는 영광을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건 아마 이제 93년 12월 23일이니까 그 후에 어머니 대회 끝나고 한국에 왔었는데 아버님이 아마 이제 무슨 행사 후에 저 또 나와서 그 어머님 대회에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버님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 장면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럽 회장이 되고 나서 한국에 갔다가 유럽에 와서 이제 유로피안 리더스 미팅을 하는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수련소 팔았지만 슈미튼이라는 이 장소에 수련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93년도에 협회장이 되고 그해 12월 달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도자 회의가 그 당시에 1월 며칠 날 잡혀가지고서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아버님은요, 대륙회장들이 오면은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너 언제 왔어? 그 어제 와서 뭐 좀 머리도 깎고 목욕 좀 하고 그래. 아버님 안색이 달라지세요. 너 언제 왔어? 지금 공항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 저 부엌에 말이야 밥 좀 준비하고. 그 아버님은 그게 중요하겠어요. 인사를. 한국에 왔으면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목욕을 하든지 마누라를 만나든지 해지 먼저 다른 사람 만났다 하면 아버님이 기분 나고. 그래 그 다음서부터는 오면은 대수점 공항에서 바로 한남동으로 와서 아버님 경배하고 하면 아버님 뭐 그동안 잘 지냈느냐 밥은 먹었느냐 그 얘기 좀 보고 좀 해보지. 그런 식탁에서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보고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볼일 보고 마지막 갈 때에 꼭 와서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하자면 그냥 가버리면 그때 아버님은 너 아직도 안 갔나? 그 아버님은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대륙회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버님이 탁 그거 가지고 컨트롤도 하지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아버님 저 내가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빨리 가려고 그러냐? 아 이거 아버님 급한 일이 가려고 하는데 미실도 여기다 가라고. 아 그래도 아버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버님이 수완도 와이키키 호텔을 우리가 사서 운영했을 때 거기 계신 거예요. 그 겨울인데 거기 이명재 회장하고 손병호 씨하고 이제 몇 명을 뭐 그 당시에 충청북도에서는 내가 유럽 회장 됐다고 그러니까 이명재 회장이 그 교구장에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만세를 불렀대요.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 드디어 대륙회장이 나왔다. 사관기 만세. 그 당시 제가 청주에 내려가면은요 우리 후배들이 신화처럼 생각했어요. 가면 뭐 충북대 월령구의 후배 일동, 청주대 월령구 후배 일동 뭐 이래서 막 프랭카드가 그 교회 앞에 붙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뭐 교구장 서용훈 씨가 교구장 할 때는 하고 갔더니 세계가 나온 청주가 나온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사광기 회장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럴 때인데 이제 유럽 회장이 돼서 이제 11월 말에 돼서 간단히 정리하는데 한국에 왔다가 이제 아버님 인사드리고 가려고 수안보에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가 살았겠잖아. 손병호하고 몇 명을 또 데리고 가서 충청도 사람들이 내가 내려온다니까 이제 이명재하고 가서 이제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아버님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일을 끝낸 다음에 아버님 제가 지금 한국 일을 다 마치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독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그때가 이제 아침 시간인데 뭐 그건 좋은데 뭐 점심이나 먹고 가라고 영화 왔으니까 점심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아버님 가겠는데 근데 말이야 그 YKK 그 쇼가 새로 바뀌었다는데 쇼나 보고 가지. 나는 빨리 올라가서 가방도 그 쇼를 봤어요. 그게 오후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아버님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이 사람아 뭘 이렇게 서두르나.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냥 나는 이제 몸도 죽겠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준비하고 그다음 아침에 이제 독일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못 가게 잡는 거예요. 나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버님하고 밤 10시가 또 된 거야. 그래 간다 말도 못하고 이제 근데 너 괜히 밤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래. 또 겁을 슬슬 주고 막 아버님 그런 거야. 그 전에 이제 아버님 유럽에 한국 지도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님께 막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뭐 손병호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손병호도 내가 그때 오라면 올 입장이고 해서 그럼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지. 아버님 이제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교구장 하다가 이제 이제 그만둔 사람들이 박노희 씨, 뭐 박중현 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 유럽이 너무 큰데 사관기가 다 맞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 데리고 갈래? 그 사람들 다 사상과정들 그러니까 뭐 맞아면 나로서는 부담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슬슬 나를 골리는 거야. 굴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가 다 됐는데 그때까지 가라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뭐 몸에다가 죽겠는데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그냥 눈치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너 꼭 가야 되겠냐? 뭐 하여간 내일 출발을 못하면 그 유로피안 리더스 미팅을 다 계획해놓고 와서 가긴 가야 됩니다만이라고 했으니까 또 가라 소리를 안 한 거야. 그래 계속 앉아서 또 이런 말씀 하더니 그래 가라. 가는데 여기 저 맥반석 사우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사우나를 하고 가지.
아니, 밤 12시에 또 무슨 사우나를 하라고. 그 말씀 계셔가지고 손봉호 씨하고 또 이명경 씨하고 갑자기 사우나에 가서 이제 사우나를 하고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그 밤에 이제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준비를 해가지고 독일에 떠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의 그 사랑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독일로 간다니까 아버님은 나를 더 잡아두고 싶어서 점심 먹고 가라, 쇼 보고 가라, 저녁 먹고 가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우나, 맥반석 사우나 새로 했다는데 거기 한번 갔다 가라. 우리 교회는 무슨 그 선배가 와이키키의 그 책임자는 오윤성 그분이 이제 맥반석 사장인데 그분이 그걸 또 아버님께서 그래서 교화조 아버님이 그렇습니다. 가는 순간에도 맥반석에서 사우나까지 하고 가라. 그렇게 그 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 그걸 내가 일베가 식구들에게 그 간증했던 식구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은 사광기라는 사람을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회장이라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만큼 아버님의 사랑을 저한테 보여준 거다. 응? 식구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해서 그건 아버님이 다 사광이라는 개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그 중요한 섭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밤 12시 넘어서 맥반석 사우나까지 갔다 가라고 지시를 하셔서 내가 밤 12시 넘어서 3명이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불 켜라고 그래서 딱 해서는 또 사우나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버님하고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